이슈K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정가 소식, 우석대 홍석빈 교양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이었죠. 그간 완주전주 통합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안호영 의원이 이 통합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마디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의 메가톤급 쓰나미가 몰려왔다고 보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제 지역균형 발전 전략이고 그 대표적인 표현이 이제 5국 3특인데요. 그동안 광역지자체 간의 광역특별시 논란 속에서 3특에 속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안호영 의원의 전격적인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지지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국면에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는 명분과 실리 두 가지가 동시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분은 소외되는 전북이 5국 3특 전략 속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겨룰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정책 지원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된다라는 어떤 간절함 속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안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요. 지난 민선 8기 전북도지사 선거 때 전주 지역 유권자 수가 55만 명, 그리고 완주군의 유권자 수가 7.8만 명이었습니다. 무려 7배나 전주 지역 유권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전주 시민의 표심을 잡아야 될 실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전북의 소외를 극복하고 도지사 선거에서 안호영 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실익 이런 것들을 개선해 봤을 때 이번 지지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행정안전부가 두 가지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투표고 다른 하나는 지방의회 의결인데요. 주민투표에는 절차적인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6월 3일 이전에 전주 완주가 통합된 시 형태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전주와 완주 따로 지방선거를 준비해 오고 있던 입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이 통합 논의 과정에서 큰 갈등과 혼란의 소지는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지방선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돌발 제안한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럼 전북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예, 민주당 중앙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해 6월 3일 그 지방선거에서 전국 차원에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수도권인과 동진을 위한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의 유의미한 성과가 필요합니다. 지난 민선 8기에서는 17개 지자체, 광역지자체 중에서 민주당이 5석밖에 못 얻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이제 여대 야소의 상황에서 지방 권력마저도 민주당이 다수를 점해야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탄력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조국혁신당의 이제 합당을 제안한 것이죠. 다만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를 포함한 호남권에서는 기존의 민주당이 아성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던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 및 지방의회 의원에 입지하고 있는 이 정치인들이 조국혁신당의 공천 과정에서 지분을 요구하게 될 경우에 민주당 소속의 입지자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하면서 지금 상당히 지역 정치권 내에서는 갈등과 이런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중앙당 차원에서도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지금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의 문제에 대해서 전현직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인 반발 움직임에 있고요. 또 민주당의 초선 의원 그룹들도 다수가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당원들의 합리적인 결정 과정과 논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정청래 대표의 이 행보에 지금 제약을 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 논의가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 부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진행하는 절차적인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전북 교육감 선거도 안개 속입니다. 세 번째 교육감 선거에 도전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상습 표절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 교수가 민주진보 단일 후보 공모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지난 민선 8기 교육감 선거 때
당시 후보였던 서거석 전 교육감의 논문 표절을 시비 삼아서 사퇴를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성 부메랑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천호성 교수의 표절 시비가 얽히면서 지금 교육감 선거에 큰 갈등의 소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을 받지 않고 개인의 교육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평가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개인이 갖고 있는 도덕성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이런 개인의 표절 시비로 인해 가지고 불거진 이런 논란보다는 전북의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후보들 간의 정책 대결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한 입지자들 한 6명이 그 가운데 이제 천호성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민주진보 진영의 교육감 후보 선출을 위해서 지금 단일화 과정에 있거든요. 천호성 교수도 이 단일화 과정에 응모를 한 상태고요. 문제는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천호성 교수가 단일 후보로 확정이 될 경우에 이 논문 표절 시비로부터 오는 도덕적인 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큰 우려사항 그리고 위기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전북교육감 선거가 도덕성 시비로 인해 가지고 정책이 실종되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그런가 하면 7년 만이죠. 전북도가 금융중심지 제도전에 나섰습니다. 예, 때마침 KB와 신한금융그룹이 잇따라 전북혁신도시의 금융 거점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KB금융그룹하고 신한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금융중심 센터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낭보를 전해줬죠. 2019년도 문재인 정부 때 제3금융중심지라고 해서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우리 전주에 금융중심지를 형성하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 논의가 이제 7년 만에 다시 재개가 된 건데요. 대통령의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민간이 중심이 돼서 지역에 금융타운을 조성하겠다, 또 인력을 파견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전북의 입장에서도 지난 1월 29일 금융위원회에 제3금융중심지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제출 이후에 이제 올해 상반기 중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현장 실사도 하게 되고요. 올해 6월경 지방선거 때쯤이 되면은 최종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가 확정돼서 공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